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47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미준 님도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10페이지죠. 네,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10페이지. 네, 책을 다 읽고 나면 반드시 책 뒷면에 읽은 날짜를 적어두기를 권합니다.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 태어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20회 정도 되풀이해서 읽었을 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전보다 훨씬 발전되고 향상되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다양한 직업과 각양각색의 소원을 가지고 계시겠죠. 아무리 소망이 특이하거나 대단한 것이라도 잠재의식을 활용하면 소망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리 소망이 특이하거나 내 위주에서 특이하거나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소망하면 어떻게 해요? 잠재의식을 활용하면 소망은 반드시 실현이 된다라는 거. 네. 당신도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날이 성장하고 싶으냐 이거죠. 하고 싶다면 계속 끊임없이 네, 네, 소망도 빌어야 되고 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믿음 체계도 바꿔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되고 계속 좋은 경험을 하려고 도전해야 되고요. 네. 행복한 사람, 풍요로운 사람, 성공한 사람은 잠재의식의 법칙을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잠재의식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의 삶이 불행하거나 가난하거나 또 실패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잠재의식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잠재의식이 가진 힘을 알고 또 그 힘을 활용하는 방법은 모두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이 책은 한꺼번에 읽기보다 몇 페이지씩 천천히 곱씹어 읽을수록 좋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5분 동안 편안하게 명상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틈나는 대로 잠재의식에 관한 이론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머피 박사의 가르침은 이론으로 반복해서 익힐수록 효과가 빠르고 확실해집니다. 이론을 익힌 다음에는 나머지 일들을 무조건 잠재의식에 맡기세요. 의식에 맡기라는 거죠. 의식에 내맡겨라. 여러분이 미처 찾지 못한 잠재의식의 힘을 찾고자 노력한다면 이 책은 분명히 당신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풍요와 자유를 가져다 주리라 확신합니다. 지은이 오시마 주니치.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요와 자유를 내가 누리고 싶다면 반드시 의식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몸을 활용해서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의식을 제대로 잘 알면서 모르고 있는 나의 내 무의식도 있고 모르고 있잖아요. 내 의식을.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래서 이런 의도로 이렇게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거를 내가 나를 알아가는 게 이 의식 수업이에요. 의식 아카데미 수업. 그래서 그 무의식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 의식까지도 이제 그런 걸 활용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차례가 쭉 나오죠. 100가지의 5분 명상으로 이제 100가지의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단락이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거기 지나서 보면 지금 당신은 당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 10억을 벌 수도 있고 그 이상의 것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당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출발하느냐 아니면 정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풍요로운 내일을 향해 출발하는 것, 그 선택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내일이 풍요로우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이 풍요로워야 되고요. 예,
풍요로운 그 느낌, 에너지, 의식 안에서 그렇게 내가 느끼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10억을 벌 수도 있고 그 이상을 성취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사느냐 이거죠. 그냥 집에만 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루에 집에 있어도 오늘은 어떤 음식을 해야지라는 목표가 있고, 그럼 시장에 가서 무엇을 사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듯이 다 뭔가 오늘 하루 집안에서도 그렇고 뭐든지 내 목표가 있어야 된다. 내 꿈이 있을 때 이 목표가 커지죠. 꿈이 없으면 그냥 작은 소망에서 그냥 하루하루에 그냥 살아가는 거에만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한 번 더 꾸어보시고요. 꿈을 꿔봐야 돼요. 꿈을 꿔서 그거를 내가 이룰 수 있다. 진짜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믿어버리면 편안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한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고 내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나의 의지를 쓰는 거예요. 의지를 써서 성취감을 내가 느끼는 거, 경험하는 거. 그게 엄청 중요하죠. 내가 경험하는 거니까. 성취를 내가 경험하는 거. 네. 그다음에 오른쪽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18페이지예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법. 당신은 가끔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일까라고 의문을 던진 적은 없었는지요? 거기에 나는 누구의 아들이라든가 또는 어느 직장에 다니는 사원 아니면 어느 대학 학생 등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일까 던져보셨나요? 나는 누구일까? 제일 먼저 선생님이 의식 수업을 듣게 되면 이제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이지? 나에 대해서 처음에 풀어주세요. 왜냐하면 삶을 사는 것도 나고 내가 삶을 살면서 성공하고 싶어 해. 그럼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도 나고, 그럼 나를 잘 활용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고 풍요로운 부자,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삶을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나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주세요. 처음에는 그렇구나 이해하다가 점점 맞아 이해하다가 그게 이제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내가 이제 이렇게 점점 그렇지.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그런 거예요. 내가 몸인가 아니면 마음인가. 나는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을 아직은 경험해봐야 알아. 아직은 이제 이해하고 이제 이해하면서 그냥 그 말씀 해주시는 소리를 따라가기는 하는데 이제 언젠간 내가 의식인 상태로 뭔가 경험을 하겠죠.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누구 엄마? 누구 엄마일까? 이 몸으로 했을 때는 이제 누구 엄마인지. 그다음에 뭐 일을 하고 있으면 사장님인지 부장님인지 이사님인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또 누구 집안에서는 엄마가 될 수 있고 밖에 나가서 누구 엄마, 그쵸? 어떤 뭐 사장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게 있을 거예요. 위치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진짜 난가 이거죠. 누구 엄마가 난가. 그거를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진짜 내가 누구일까를 찾아서 그 누구인 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서 여기서 나를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벤츠가 있어요. 벤츠를 샀어요. 벤츠 사용법을 몰라요. 그러면 그 기능을 제대로 사용을 못해요. 그쵸? 사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태어났어. 그래서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냥 이제 사라져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잘 몰랐다가 이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점점 이제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일까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제가 이제 그게 참 중요하죠. 나를 바라보는 게 누구 엄마 그러면은 그냥 집안에서 그냥 애만 키우는 사람, 사장님 하는 거 다 틀리다는 거예요, 느낌이.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명칭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있고 뭐 사장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또 있죠. 근데 세 가지 중에서 보는 관점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 정했어요. 그게 선생님이에요. 뭐 사업은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 아, 선생님으로서 이제 바라보고 내가 이제 학생으로서 선생님을 바라보는 선생님이라는 어떤 그 관점에서 자꾸 이제 보려고 하면 선생님 하면 뭐야? 이해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이런 또 그 신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좀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다 보면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그 자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거가 난가요? 네. 스스로 행복해서 가슴이 벅차오를 때 그것이 당신입니다. 여기서는 스스로 행복해서 가슴이 벅차오를 때 스스로 행복하는 상태, 행복해서 기쁨을 느끼고 편안한 상태, 그러니까 의식인 상태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그래서 내가 의식인 상태, 내가 몸이다. 아, 내가 예쁜 옷을 입었어. 예쁜 옷을 입어서 예쁘구나 하고 이 내 몸에 치장했는 모습을 보고 나한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의 행복감, 기쁨, 그냥 그 내 에너지에서 느끼는 거가 당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비참하고 불행해서 견딜 수 없을 때 비참하고 불행하다. 이것도 의식으로 느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것도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수업을 들어봐도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꿰뚫으신 분은 이게 잘 없으신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이거를 이해를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시는데, 그러니까 행복한 상태도 나고 당신이고, 비참하고 불행해도 나고. 그게 다예요. 의식인 상태를 표현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당신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단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이고 어제는 화가 났다가 오늘은 행복했다가 뭐 자존심 상했다 수치스러웠다 뭐 이러니까 하나가 딱 아니다. 내 의식인 상태는 내 의식에 따라서 200 이상, 500 이상으로 넘어가고 600 이상으로 되면 딱 그 정도에 딱 고정이 되어 있을 거야. 600 이상으로 넘어가면. 근데 그 전에는 뭐예요? 특히 200 이하일 때는 왔다 갔다 하죠.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늘 얘기하시는 게 이제 누군가 딱 오시면은 그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씀이시지? 하고 처음엔 그러다 지금은 아, 맞아. 자꾸 이제 듣다 보니까 아, 맞아. 의식이구나라는 거예요. 항상 늘 얘기하시는 게 뭐야? 내가 가다가 어디 가다 길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졌으면 우리 막 아프잖아요. 아프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애기도 보니까 주사 맞을 때 에에 하고 이제 그 뭐 아는가 봐요. 그치 의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어요. 아니 주사 맞으면 아직 아가야가 의식이 주사 맞는다는 생각이 없이 칵 찔렸을 거 아니에요. 얘는. 근데 뭐 어디 데려가는지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찔리니까 응? 응애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데 어 아니 그게 아프냐고 그랬더니 의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찌르면 아프다는 거죠. 의식이 들어와 있어도 콕 찌르면 아픈가 봐요. 웃기죠. 신기하더라고요. 아픈데 우리는 그냥 팔이 부러졌어요. 그냥 아픈 거예요. 아픈 의식이 들어와 있을 때는 아프잖아요. 그 의식이 없을 때는 안 아프다는 거죠. 내가 이게 몸에서 팔이 부러졌어. 몸에서 팔이 부러졌는데 그럼 팔이 아픈 거잖아요. 팔이 아파야 되잖아요. 이 몸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의식이 없으면 안 아파. 아픈 걸 못 느껴. 근데 의식이 들어와 있으면 아파. 그쵸?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아주 상당히 높으신 분은 호킨스 박사님은 그러셨다잖아요. 손이 골마서 병원을 갔는데 잘라야 된다고 얘기하셨대요. 근데 잘라야 되는데 그분이 전에 같은 뭔가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뭐 그래서
아, 이게 잘라야 되는 상황인가 보다 그러면서 골맞는데 치료만 해도 되는데 자르는데 마취도 안 하시고 의식을 빼서 잘랐다 그러시잖아요. 손가락이 이렇게 앞에 없으세요. 호키스 박사님. 그래서 의식을 뺀 상태에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이제 들었어. 들었는데 옛날에 치과를 갔어. 아, 치과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치과를 무서운데 계속 있잖아요. 의식을 빼면 안 아프다는데 안 아프다는데 안 아프다는데 이러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 의식을 빼면 그러니까 전에 한번 딱 가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치과를 가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의식을 빼면 안 아프다는데. 그러니까 의식을 빼지지는 못하고요. 생각을 딴 데 주의를 딴 데는 다른 데로 보낼 수는 있겠더라고요. 다른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주의를 다른 데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더 그리고 아, 나는 안 죽어 하니까 마음을 탁 놓으니까 편안해지긴 하더라고. 제 두려운 게 뭐예요? 아, 이러다가 입술하고 막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이빨 치료하다가 입술도 막 혹시나 뭐가 걸려서 찢어지면 어떡하지고 막 두려움이 막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의식을. 그래서 빼는 거는 잘 안 되는데 빼는 거는 의식이 더 높아야 되겠죠. 유체 이탈도 있잖아요. 의식이 탁 빠져가지고 착 유체 이탈. 그런 거 저는 안 해봤어요. 못 해봤는데 어쨌든 주의를 다른 데 그러니까 의식이 빠진 게 아니라 주의를 다른 데로 보내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의식 공부를 하니까 아, 이게 몸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가 아프다는 걸 생각해서 아프다라는 그 인식이 들어가서 이게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서 또 표현할 수 있는 거가 내 생각,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도 생각하는 자리. 마음이라는 게 형성이 돼,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또 마음이 난 줄 알잖아요. 마음도 생각하는 자리.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서 결국은 나는 뭐요? 의식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요. 듣다 보니까 맞아, 내가 의식이지. 근데 그게 의식인 상태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아 맞다, 내가 의식인데 내 의식이 뭐지? 아직까지는 이제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아직은 이제 찾아가는 거.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되겠죠. 어제는 딱 보면 생각이 올라오면 흘러가게 이렇게 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생각이 올라오면 의식이 생각이 딱 올라오잖아요. 쟤는 왜 저래? 그리고 막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생각이 흘러가는 걸 이렇게 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생각이 올라온 걸 그냥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마음이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나가게 흐르게 해야 되겠. 마음에서 무수한 막 생각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마음이. 뭐 이래서 이랬고 왜 저러지 뭐 별의별 생각이 뭐 다 올라오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거를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어제는 이제 부산에서 수업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 엄마가 아니다. 사장님이 아니다. 나는 55살 된 여자도 아니다. 그냥 뭐야? 원래 자체 나는 그냥 의식이다. 는 거를 이제 경험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나를 잘 사용을 해야 삶을 내가 뭐 경험을 해요. 삶을 사는데 경험을 해. 고통을 경험을 하느냐, 어떤 걸 경험을 하느냐 있는 거죠. 행복을 경험을 하느냐. 아유, 저는 그냥 뭐 의부증에 막 그냥 아이고 막 30 몇 년은 20살 때 만났으니까 막 한 35년은 이 수업 만나면서 한 10년 되니까 남편을 좀 내려놔줘요. 10년 되니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죽을 때, 어이구, 저 인간하고 죽을 수. 공부 안 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잖아. 그러면 싫어요. 또 만나야 되잖아. 그래서, 아, 공부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거? 어휴, 엄청 좋아졌죠? 엄청 집착이 제가 심했는데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엄청 좋아진 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신은 살아가는 내내 선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내 선택해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날까, 늦게 일어날까, 반짝방 참여할까 말까, 화면을 켤까 말까, 끝나고 나서 뭐 할까, 뭐 여러 가지 어떤 매 순간의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당신은 항상
좋은 일을 생각하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일을 생각하고 불행을 느끼는 사람인지 어느 쪽이든 당신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쁜 생각하고 있는지, 좋은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나쁜 생각을 해도 나쁜 생각인지 잘 몰라요. 분노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 부정적이라고 그래서 뭐 막 200 이하를 부정적인 에너지, 200 이상으로는 200 이하, 200 이상은 긍정적인 에너지. 이렇게 그냥 크게 이제 나뉜 거죠. 부정적인 거,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가 나쁜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엄마가 늘 이제 제가 요새 이제 그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 딸이 뭐라 뭐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딱 듣고 사실은 딱 스탑이 돼 있어요. 들어요. 어디가 뭐가 어떻게 안 좋다, 뭐 어쩌다, 뭐 막 이렇게 딱 그래. 그러면 딱 들어요. 듣고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속으로. 제가 이제 저를 봤을 때 걱정을 딱 해요. 이제 모유 수유를 할 때 모유 수유 해 보신 분 아시죠? 엄청 아프잖아요. 모유 수유할 때 막 이렇게 아프고 막 이러면 딱 보면 제가 '그래. 아픈데.' 그러면서 순간 제가 이렇게 저를 보는데 그러니까 공감을 안 해 줘요, 제가. "그래 아프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노? 그래 아프지. 지금 얼마나 아프노?" 하면서 막 이렇게 좀 뭔가 공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공감을 안 하는 거예요. 공감을 안 하고 있는 나는 뭐 하고 있지? 이게 생각이 딱 있어요. 보니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픈데 저거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면서 배으로 탁 뭔가 얘기할 때 있잖아요. 배으로 탁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 엄마가 늘 했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늘 항상 걱정 근심이었거든요. 걱정 근심이었는데 제가 인제 딱 스탑이 돼 그러니까 걱정 근심하는 걸 엄마는 "어머 어떡하니?" 하면서 인제 표현을 했는데 저는 표현을 안 하고 느끼기는 하고 있는 거야. '어떡하지? 근데 어떻게 해 주지?' 걱정을 탁 해요. 그러니까 저희 딸은 인제 가끔씩 인제 이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같이 들으니까 인제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요새 도우미 이모야가 있는데 도우미 이모야가 정말 공감을 잘해 주신대요. 공감을 잘해 주시고 그 뒤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잘 하신대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서 이래 보니까 저는 공감하기보다는 뭐예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스탑. "그럼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이제 그 차이가 미세한 차이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를 봤을 때. 제가 공감 능력이 쪼끔 떨어지는 게 두려움 때문에 공감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엄마한테 느꼈던 그 습관적인 게 제가 그걸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거를 충분히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봤거든요. 봤는데 정말 감정의 기전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님 세대가 그랬죠. 억압을 시키고 감정을. 막 강아지가 죽어서 울어 그러면 "야 시끄러워. 뭐 강아지 뭐 또 사면 되지." 하고 이렇게 감정을 물어보고 "그래 슬퍼? 강아지가 그래 여태까지 같이 너랑 같이 놀던 강아지가 죽어서 어때? 기분이 어때?" 하고 뭐 감정적으로 뭐 물어봐 주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못해 놓으니까 물어보기는커녕 "야 또 한 마리 사 줄게." 하고 억압시켜 놓고 아니면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자. 놀이터 놀러 가자." 회피시키고 아니면 시끄럭 하고 있잖아요, 표출하고. 그러니까 감정이 이렇게 한 거예요. 억압하고 막 이래 놓으니까 억압해 하고 회피하고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하더라는 거죠. 근데 감정이라는 거를 일단은 제가 보니까 해소가 돼야 돼요. 그동안에 억압되어 있고 회피되어 있던 게 해소가 되어야 되고 해소를 자꾸 하다 보면 존중하고 이해를 받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보고 저도 제가 이렇게 느껴보면서 뭔가 선생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딱 듣다 보면 해소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 내가 전에 이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래서 억압돼 있고 뭔가 회피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해소가 되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뭐 하고 막 내 감정이나 내 걸 못 보면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저도 모르겠는데 요새 그냥 이제 들었잖아요, 조금. 10년을 들으면서 그냥 제가 혼자 느껴지는 것이 '아, 이게 수업 시간에 해소가 되는구나.' 해소되면서 존중받고 이해받는 거를 그 수업 시간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에너지가 점점 쪼끔씩 이렇게 막 풀어지는 거, 그걸 직접적으로 더하는 게 하는 거, 질문하고 발표하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인제 그거에 대한 걸 미세하게 인제 자꾸 해소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왔어. 선생님이 안 해 주시는 것 같아. 원하는 답을 가져간다고 해소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대로 해서 "어, 그래, 그래. 네가 맞아 나 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을 가지고 가면 해소가 안 됐다고 인제 화가 나고 삐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해소되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내가 몰라서 그랬었고, 그래, 내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해소가 안 돼 있어서 억압이 돼 있으니까, 억압돼 있는 거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아직 딸이 얘기를 해도 그래. 맞아." 해소돼서 편안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주면서 맞아. 들어주고 공감해 주고 존중해하고 이해하고, 이게 사회생활하면서 엄청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사회생활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점점 발전해 가는 거, 내 감정에 대한 거 해소시키는 거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를 어제 이렇게 들으면서 또 느껴지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자꾸 되면 그래, 내가 돼서 해소가 돼서 억압돼 있던 감정들이 해소가 되면 내가 편안해진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힘들구나. 어, 그래, 힘들지? 강아지가 어머 죽어서 너무 어때? 감정이 막 있죠. 어때? 네 기분이 어때? 슬프구나. 그래, 슬프겠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충분히 공감해 줘야 되는데 공감이 안 되는 거야. 억압돼 있고 뭐 회피돼 있고 이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랬던 거를 제가 인제 어제 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감정에 대한 부분들도 내가 제대로 공부해서,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발전이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다 말다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하든 수학을 하든 할 때 꾸준하게 해서 쭉 해야 그 한 가지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다 말다, 하다 말다 그러면 모르죠. 영어도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어느 천년에. 근데 제일 쉽게 냄비에다 라면을 끓여요. 올려 놨다가 불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켰다 어느 천년에. 그 물에다가 라면 집어넣으면 다 퍼져 버려서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렇듯이 뭔가를 해도 그 시간에 꾸준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고요.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것. 잠재의식은 내가 드러날 것인데 이거를 자극을 싹 그 의식 안에서 내가 내 원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 그게 시크릿이에요. 그 의식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제대로 정말 진짜 교육비도 아닌 금액을 받으시면서 이 의식을 제대로 활용을 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의식 아카데미와 시크릿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나쁜 일을 생각하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 내가 나쁜 일을 생각하는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지, 내가 억압이 돼 있는지 회피를 하고 있는지 분노 표출을 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감정을 어떻게 표출하고 내 의식을 어떻게 썼는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야. 저는 그래서 11년 전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지? 그럼 내가 왜 힘들지?' 저 사람들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미워하는지도 몰랐어요. '쟤네들이 이상한 거야.'라고 생각을 했죠.
내가 이상하다 생각하 전혀 안 했죠. 내가 분노. 근데 이제 이 수업을 정말 진짜 우연찮게 만나면서 '아 내가 이러고 있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더니 '이상하다. 나는 왜 설거지하면서 어제 하고 싶었던 말 못했던 걸 갖다 궁시렁 으이씨 그냥 내가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혼자 그냥 궁시렁궁시렁거리고 있는 제가 있더라라는 걸 제가 인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 내가 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 이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도 있는데 무엇을 느끼지? 어떻게 하고 있지? 표출하는 표출형인가? 내가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거. 엄청 중요한 거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느냐, 용기를 내고 있느냐, 착한 척을 하고 있느냐, 진짜 착한 척하고 있고 자존심 상해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는지, 진짜 이타심이 많은지, 내 이득을 위해서 짧게 일을 하고 있는지, 뭔가 상대방을 위한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내가 나를 잘 보고 바꾸고 싶다면 내가 나를 알고 당신 나를 알고 내 나를 바꾸고 싶다면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 바뀝니다. 여기서도 선택 여하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안 될 것도 없다 했잖아. 다 100%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속도는 다 틀려요. 착각하고 있죠. '내가 금방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한 방에 될 거야.'라고 착각도 하고 그 내 상태를 보면서 예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도 행복을 향해서 갑시다. 네. 마치겠습니다. 내일